네, 안녕하십니까. 황쌤입니다.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건데, 처음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59기 2022년도 생산시험에 2차 시험 합격을 하고, 지금 제가 시험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 전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요. 개인 과외를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원래 1대1 이런 과외들만 하다가, 지금은 성적 등록증 내고, 일주일에 한 20명 정도, 20명에서 한 25명 정도를 그룹 수업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황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 시험이 최근 유입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수험생일 거예요. 제가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수험 전반에 대한 얘기들 또는 재무회계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주로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거의 다 수험생 분들이실 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준비해 나가면서 특히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준비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 시험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세무사 시험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더라. 직장 있는 분들도 뭐 한 2년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세무사는 이런 직업이니까 공부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유입을 좀 많게 하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수험생이 많아지면 그게 수입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실질적인 난이도가 얼마나 정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합격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강의 수라든지 강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보통 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적 수준 요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합격 수기를 보실 때 또는 다른 유튜버에서 수험 뭐 후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 옛날 시험과 현재 시험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봤을 때 일단 통계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15년도부터 최근 10년치에 대한 합격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봤을 때 2015년도에 합격률 22%, 이때 좀 낮았어요. 낮고 계속 보시면은 30% 선을 유지하다가 21년도 저 시험 칠 때, 저 1차 시험 칠 때 16%로 출제가 됐고, 요때는 되게 너무 많이 어렵다, 3차생도 1차 시험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시험 쉽게 나온 다음에 최근 시험은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봤을 때 이제는 요 시험 난이도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옛날 우리가 요 시절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시절에는 우리가 2차를 장수를 한다고 해도 1차 시험에 막 엄청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한 1년 정도 하고, 또는 전략을 4488 전략이라든지 일부 단원을 버리고 중요한 주제들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그 방법이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보실 때 저 1차 시험은 뭐 봤을 때 법인세는 부계부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까다로운 거 저 대비 되는 충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한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부채 이런 것들만 챙겨서 1차 시험에 붙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 시험 공부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렌드는. 왜냐하면 제가 재무회계를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회계에 대한 시험 출제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옛날에는 특정 파트, 특정 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 유형이 많이 나뉘어지는 단원들, 유형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4-5문제 또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3년의 기출 추이를 분석해봤을 때, 최근에 3년의 추이를 분석해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내려고 하고 있어요. 골고루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흩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파트만 챙기고 나머지 다 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재무회계는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별로 물어보는 유형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유형들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채, 금융부채를 기준에 상환했다라고 했을 때 상환손익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한 연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의 증가 능력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 상환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60% 상환, 40% 상환, 또는 이후에 뭐 이자 비용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고. 자, 미스도 원래 기간 축소 이런 것들은 지금 합격하신 분들도 배우시도 못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수기를 참고하는 거,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난이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1차 시험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21년도 1차 시험을 처음 쳐봤고 요시 자체 난이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때 80점을 맞았거든요. 평균 80점 맞아서 합격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1차 시험에 개별적으로 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은 주관식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은 1차 시험은 우리가 시간, 타임 어택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극복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다뤄볼게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수험가에 막 그런 얘기들 있죠. 전문적 시험, 전문적 열풍이다 라고. 전문직이면 이제 뭐 회계사 시험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이 수월해지고 그래서 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진 않다고 느껴요. 세무사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도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공부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무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야 되는지 일단 제일 객관적인 수치 자료는 이게 강의 시간이겠죠. 강의 시간은 제가 저희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뭐 메이저 학원 이런 것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학원 기준으로 어디 한 군데에 대해서 쭉 찾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 강의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강의와 그 다음에 합친 시간을 정리해봤을 때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160시간, 원가 같은 경우에는 136시간, 세법은 180시간 정도, 재정학은 67시간, 행소는 56시간이에요. 다 합쳐봤을 때 기본 강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기본 강의에서 들어야 되는 강의 시간은 총 600시간 정도가 돼요. 두 번째는 심화 강의예요. 자, 여기는 진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득세, 과세 체계 이런 것들, 그 다음 재무회계에서 금융부채, 현가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600시간 정도 돼요. 두 번째는 심화 강의라고. 심화 강의는 우리가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신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객관식 시험.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후 2차 시험이 준비가 될 텐데 미리 심화 강의를 요 시점에 들어요. 요 시점에 보통 열리고 요거는 이제 무슨 강의냐면은 우리가 1차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2차 시험까지 주어진 기간이 3달 정도밖에 안 돼요. 3달에서 100일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연습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를 미리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들을 가지는 게 심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봤을 때 중급회계는 100시간 정도 되고 원가는 40시간 정도, 최소 시간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에 1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총 합쳐서 252시간 정도 되고 세법학도 있는데 세법학은 심화 강의는 우리가 연습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객관식 시간이죠. 이건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객관식 문제들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보실 때 재무회계는 90시간 정도, 원가 같은 경우 50시간 정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총 120시간 정도 해서 총 합계가 260시간 정도 돼요. 자, 그럼 1차 시험까지 잘 맞췄다.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동차 강의 또는 우리가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유예 강의를 들어야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차 강의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는 110시간, 원가 같은 경우 65시간, 세무회계 150시간, 그 다음에 세법학 새로 추가되는 2차 시험의 과목 세법학 들어야 되는 시간이 140시간이에요. 총 합계해서 시간이 465시간 정도 나와요. 다 합쳐봤을 때 우리가 총 강의에서 들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강의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 메이저 학원에서 강의에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 총 합쳐서 1577시간이에요. 요거는 몇 가지 지금 강의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행정소송법, 선택법, 그 다음에 재정학 강의 빠져 있고 여기 세법학, 심화 강의 빠져 있고 동차에는 또 다 들어가 있죠. 네, 봤을 때 자, 우리가 일단 여기가 지금 문제예요. 자, 내가 일단 시험을 접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동차 남은 시간이 3달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강의 들어야 되는 시간이 465시간이라고 하면은 강의 듣다가 시험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시험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략을 새로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아니면 유예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할 거예요. 봤을 때 강의로 들어야 되는 시간은 총 1577시간. 그럼 하루에 우리가 강의를 10시간 들을 수는 없으니까 6시간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강의를 다 들었을 때는 우리가 강의 듣는 시간만 270일이 걸려요. 총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강의만 듣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공부량을 볼게요. 우리가 시험 같은 경우 저희 세무사 시험에는 시험의 조건이 없죠. 거의 없어요. 뭐 고졸이다 상관없고 대학을 안 나와도 상관이 없고 관련된 자격증이 없고 가산점도 없어요. 가산점도 없고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만 어떤 10년, 20년에 따른 뭐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든지 혜택이 있을 텐데
그 외에는 토익 700점 또는 GTF 뭐 점수만 맞춰주시면은 시험에 충분히 응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많은 거죠. 봤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균 지적 수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나는 영업력이 너무 좋다. 난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가 되기만 하면은 영업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갈수록 어려지고 응시자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문직 시험이라는 거는 한번 들어갔을 때 발을 담그고 다시 그 발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한다고 해서 2차 시험에 2년, 3년이 됐을 때 보통 2차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택도 없는 점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평균 합격 커트라인이 55점이다 라고 했을 때 50점의 점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만해야겠다 하고 취업 준비로 돌리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평균의 지적 수준보다는 살짝 미달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은 평균 수험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또래 기준으로 봤을 때, 동기들을 봤을 때.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4, 5년 정도 또는 6년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 잘 판단을 해주시고 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난 내가 머리가 좋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 많은데, 직장인 분들 중에서 이제 학벌이라고 하죠. 학벌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일정한 이상의 수준, 뭐 우리나라에서 한 10위권, 뭐 5위권 안에 들어간 학교 분들이 직장인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나는 머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1년 정도 이제 붙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그건 절대적인 양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직장 병행가 가서 공부하는 게 저도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 기간 한 2년 정도 잡아야 될 텐데 그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시간이 든다는 거 이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양 지금 안 되는데 절대적인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1,500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적인 내 이제 경쟁 수험생들의 수준이 대한민국 평균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은 강의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죠. 돈을 버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나중에 강의를 팔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의는 최소화하는 게 좋고 필수적인 강의가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봤을 때 일단 기본 강의 들으셨냐고 물어봐요. 기본 강의 들으셨냐? 안 들으셨으면은 사실 요거는 필수죠. 요거는 필수예요. 내가 아무리 회계, 경영 전공을 나왔다 해도 기본 강의는 수강이 돼야 돼.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다루는 거랑 그 다음에 학습으로 공부를 다루는 거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루는 거는 좀 다르다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해도 여기 기본 강의는 웬만하면 수강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600시간 자체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시간. 공부를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 자, 내가 이때 진입을 했다라고 해주시면은 요거부터 일단 들어주시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재정학과 행소법 양이 작죠. 양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난도가 좀 낮아요. 얘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시험만 나오고 끝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 80시간이었나? 하여튼 중급회계랑 원가 관리 얘기 그 다음에 세법 요렇게만 기본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냐면은 재정학이라는 행소는 나중에 요 기간에 들어주시면 돼요. 12월부터 25년도 2월 1차 시험 전까지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심화 강의에 대해서 볼게요. 심화 강의 이제 들어도 되냐? 안 들어도 되냐? 해가시만 대비해도 충분하다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옛날 시험 얘기예요. 옛날 시험 얘기. 요 시절의 얘기고 지금 최근에는 주관식 대비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 객관식을 응시해 주시는 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을 거예요.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랑 원가 관리회계랑 세무회계가 있죠.
학원에서 수업을 다루는 것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2차 시험 위주로 대비를 해요. 1.5차라고 하는데 사실 객관식 문제를 풀지 않고 주관식 문제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곁들여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던 여러가지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심화 강의예요. 심화 강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즉 24년도 4월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제시를 한다. 내가 작년에 올해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근데 계속 공부를 해오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강의는 판단을 해요. 내가 강의를 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강의 없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제 없이도 강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강의 없이 문제만 풀어주세요. 2차 시험 연습서 문제만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객관식 대비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강의를 봤을 때 내가 작년에 시험을 대충 보긴 봤는데 그냥 객관식만 어쩌다가 들어가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심화 강의는 전 듣는 걸 추천해요. 심화 강의 또는 2차 시험 동차 강의도 심화 강의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요 기간에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심화 강의 또는 2차 시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정무, 원가, 세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들이 세법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죠.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세법학을 안 했어요. 저는 동차기간 세법학을 안 했고 저도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서 합격해서 생각해봤을 때도 세법학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연습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지금 2차 시험 들어가도 시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세법학은 미리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세법학 8개의 세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목들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요 4개만 들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나머지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얘들을 안 봐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세법학은 선택이고 웬만하면 내가 실력이 재무, 원가, 세무가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2차 시험에 떨어지는 것들은 거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보다 여기 그냥 1, 2부가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공부를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객관식 강의를 아까 강의가 꽤 됐어요. 한 260시간 정도 됐어요. 총. 이제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연습서 공부를 해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때 이제 내 실력을 먼저 점검을 해주세요. 내 실력을. 우리가 과목이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시점에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객관식 강의는 이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또는 9월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연습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때는 객관식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푸는 거라도 익혀가지고 일단 1차 시험을 봐보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케이스 제시생 같은 경우 또는 시험 공부를 한 기간이 꽤 됐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일단 내가 실력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재무에게 나온 것에 대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 실력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냐면은 객관식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김재호 선생님의 파이널 책이 좀 꽤나 까다롭다고 생각이 돼요. 2차 시험과 대비해서도 크게 난도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이제 한 25문제에 대해서 시간 압박이 심한데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그 시간 압박을 분을 이렇게 50분 맞춰놓고 시험을 푸시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지 마시고 이게 0부터 시작하는 타이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페이스대로 문제를 쭉 다 풀어봐요.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은 뭐 못 푸는 거고 쭉 풀어보신 다음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딱 시험을 딱 문제 25번까지 풀고 나서 체크를 해봤을 때 70분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시간을 이제 어떻게 줄일 건지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들어가 주시는 게 맞아요. 또는 오답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들어가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봤을 때 일단 오답률이 좀 낮아요. 내가 한 7개 정도, 8개 정도 틀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 문제는 뭐 제외하고 그 정도 틀린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이 일단 70분 걸렸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 연습서 계속 가져가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제모의계랑 원가 강의계도 마찬가지. 원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가지고 한번 쭉 풀어봐요. 거기 난도가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서를 풀어왔다고 하면은 일단 풀어보시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10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답률이 얼마 되는지 보시고 나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는 객관식을 좀 들어가 주시면 좋고 괜찮다라고 얘가 재밌다고 하면은 그 20개년 기출문제지 이런 거 사가지고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원가 문제 얼마 안 되니까 3회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풀어주시면 총 일주일에 한 10회 정도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나머지 시간에 연습서를 투입해 주시는 게 이 기간에 가장 좋은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모일게도 판단할 건데 자, 일단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때 무조건 강의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는 게 좋아요. 들으시면서 객관식으로 들어야겠죠. 심화 말고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시킨다 또는 이론을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세법은 단순 암기적인 요소들이 많고 사실 말장난 부분들이 많아서 보시고 나서 강의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강의 들었을 때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다 해도 많기 때문에 객관식을 들어주시면 되고 제 시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세법학을 한번 봐본 적이 있다 또는 3차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법학을 봐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말장난들 납세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말문제 중에서 일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대비가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요.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연습서를 풀었을 때 주관식 계산 문제도 커버가 되는지 봐요. 그럼 세법학 들었으면 그 국기법까지 커버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요 기간에도 계속 연습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만 객관식 대비라는 게 우리가 주관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세법학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2번 정도 객관식 문제를 내려받아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연습서를 초신데도 4월부터 준비를 했다. 근데 지금 연습서를 좀 충분히 풀어봤을 때 객관식이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해주면은 이때는 객관식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재무랑 원가는 내가 연습서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객관식 시험에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서만 풀다가 객관식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세법은 기타세법이 12문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연습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기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에 관한 조정에 관한 법률 여기는 객관식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절반 정도 돼요. 1차 시험에서 절반 정도 되면 나머지 절반은 연습서로만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직 실력이 조금 애매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게 안 돼도 이때 객관식 준비는 해주세요. 강의 안 뜨더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요 이외에는 이제 재무원가도 이제 객관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다만 주관식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객관식을 웬만하면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내가 3차생이 아니다라고 하면 객관식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 3차생이신 분들은 3월 정도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최근 추세가 3차생도 떨어질 수 있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제 재정학과 연습법은 우리가 아까 대한민국의 평균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웬만하면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재정학과 연습법은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양 자체가 일단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준비는 내가 초시다 요때부터 해주시면 되고 내가 제시다 요때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합격률에 대한 추이라든지 최근에 시험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량 세무사 시험의 상대적인 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별로 이때가 시험이 되는데 남은 기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보시다가 좀 더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픈 채팅방 이런 데에서 남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일일이 확인해서 답변 드리기 좀 힘들고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 다음에도 또 비슷한 영상들 준비해볼게요. 재무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지 1차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네, 감사합니다.